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리플, 칼리브라 기존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IMF 통화자본시장부는 미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간한 금융시장과 관련 이 규제 감독 체계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 이 신생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과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서클의 이 센터 컨소시엄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핀테크,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권 기업들이 일반 금융기업 및 이 소비자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결제 부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 기존 결제 인프라에 직접 도전하는 신규 솔루션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보고서는 관련 사례로 리플렛을 언급하면서 이 기존 결제 시스템과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며 분산 원장 기술 등을 기반 인프라로 사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 칼리브라 등은 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이 스퀘어나 페이팔, 애플페이 등은 기존 시스템의 이 디지털 월렛 그리고 게이트웨이,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보조 레이어를 추가해서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IMF는 이러한 신규 서비스 유형을 다룬 규제 체계나 허가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규제 의견서나 당국의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 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 기술로 이 분산 원장 기술도 상세히 다뤘는데요. IMF는 DLT가 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유가증권 등의 결제 정산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 기술이 이루지 못한 디지털화, 이 프로세스 통합 및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서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결제 부분에서 사용되는 이 DLT는 대부분 허가형 플랫폼으로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타 규정 이행에 용이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IMF에서 이 보고서에서 이런 이 리플을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그리고 이 페이스북의 칼리브라를 이제 언급했던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IMF 쪽에서는 실제로 리플의 인사가 또 같이 참석을 했던 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뭐 연결성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대비책이나 뭐 그 자문을 구하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리플의 인사가 직접 참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된다는 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그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IMF 내에서도. 그래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앞으로 더욱더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이제 기구들도 직접적으로 리플이나 이 칼리브라나 뭐 스테이블 코인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에 관한 이 내용인데요. 지금 한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 상승 포지션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을 중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어서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인 지금 11,000달러 선, 11,600달러 선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요한 지지선이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전 고점이었던 14,000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빈스 프린스는 지금 이제 오버바우트
그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렇게 나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트렌드 라인이 깨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강세 시작점이 불리시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가 지금 이제 블루시 라인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 블루시 익스텐션이 확장되는 국면이 이제 B 국면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A 국면, 이게 좀 과열된 과매수 국면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고 있죠. 뭐 이 라인들이 의미가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빈스프린스가 보는 부분은 이쪽이 그 중간 지점, 이 블리시 지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지점이 있는데요. 이 D 지점은 이제 베어리시, 아직까지 이제 베어리시 라인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E는 이제 베어리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약세가 이제 좀 크게 지속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버솔드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국면이죠. 이쪽 라인을 지금 이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과도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은 뭐 베어리시에서 이제 그 불리시로 가는 그 딱 연결 지점, 중간 지점 정도 되죠. 참고 정도로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71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하락세가 나온다면 앞으로 11,200달러 선, 그리고 11,000에서 1,600달러 선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이 지지선들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약한 반등 속에서 지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전망하는 게 황소 이장 전에 2016년 초와 지금이 유사하다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펀드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 비트코인 마켓 구조가 역대 최고 랠리를 시작하기 전인 2016년 초와 유사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거래소 체류 비트코인 물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밖에 장기 홀더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2017년 사상 최고가 이후에 일일 활성 주소 최대 수준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이 비트코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또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회사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은 이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다루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좋다고 많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무단 출금 수사 결과 나오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무단 출금된 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H닥이 지난 16일 공식 텔레그램과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H닥 지갑 앱에서 H닥 코인이 무단 출금됐다는 케이스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틀 뒤인 18일 오전 H닥은 내부 조사를 통해서 8월 10일자로 H닥에서 배포하지 않은 H닥 모바일 지갑 웹 버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배포됐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인제한 이 즉시 지갑 서버를 정지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했다고 H닥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같은 날 오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 키사 사고분석팀에 신고 접수가 됐고, 19일 오전에 정보 유출지 차단을 완료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신고된 이 무단 출금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뭐 피해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H닥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H닥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피해 규모를 은폐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리고 진흥원 사고분석팀과 그리고 서울중부경찰서인 이 사이버 수사팀에서 조사 중이고 관계적인 기사에서 결과 나오면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야놀자 합류한 이 밀크가 람다 256과 손잡고 DID에서 이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인 밀크를 운영하고 있는 밀크 파트너스가 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람다 256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분산 ID, 이 DID라고 하죠. 이 사업 추진 및 양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이 각 서비스에 참여할 기업들 간 포인트 통합 및 DID 적용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DID 기술을 접목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밀키는 지금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고객 마일리지를 암호화폐 하나로 통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밀크 플랫폼에서 회원사 포인트를 암호화폐 밀크로 교환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교환한 밀크는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이 야놀자 신세계 백화점 등이 밀크의 파트너사로 지금 합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람다 256은 이 두나무 자회사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루니버스 기반 DID 프로젝트 플루토를 선보일 계획이고요. 이 플루토의 우선 적용 분야는 이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사의 이제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분산 ID, DID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이제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확장을 해서 위에서 서로의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손을 잡는 거죠. 자, 그리고 금주의 알트코인 통양 이 YFI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반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알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대비 우수한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급부상한 알트코인 두 종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이제 금주 최대 사건은 연파이낸스의 YFI 토큰의 가격이 알트코인 중 최초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선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인 YFI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넘어선 후에 이번 주 계속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이 디파이 토큰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인투더블록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00 선에 거래되던 YFI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상승한 배경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저위험 자산의 투자금을 자동으로 분산시켜주는 일종의 스마트 뱅킹 계좌의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7월 출시된 YFI가 8월 들어 상승 랠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YFI가 이제 후퇴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YFI는 주 마감을 앞둔 시점 11.1% 하락한 13,402달러의 기록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11,704달러보다 1,500달러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YFI와 달리 체인링크는 사상 최고가 20달러 도달 직후에 10분 만에 25% 폭락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체인링크의 이제 급락세에 대해서 트러스트 노드는 체인링크의 대량 매도가 거래소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코인베이스에는 1분 만에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바이낸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꽤 많은 이제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적인 가격 조정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또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하시고요. 언제든 상승에는 하락세가 또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평생 상승만 하면서 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고 또 주의도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2,000달러 재돌파 시기는 미 달러가 주요 변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12,000달러 위 기반 구축 시도가 다시 한번 무산되면서 내주에도 비트코인의 12,000달러 브레이크아웃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8월 들어 몇 차례 12,000달러 저항선을 시험했지만 이 심리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 레벨을 지지선으로 바꾸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디바의 CEO 키아나 다니엘은 최근 경제 전문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단기 강세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12,000달러 레벨 위에 자리 잡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2,000달러 재돌파 등이 단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 달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외환 및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퀀텀 이코노믹스의 설립자 마티 그린스팬은 이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달러로부터 힌트를 얻는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상당수 암호화폐들은 한동안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를 점치는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 등의 대체 자산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데스크 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8월 17일 기준 이전 4주 동안 9,000달러에서 12,000달러 2,400달러로 상승하는 동안 달러 지수는 97에서 92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러는 이번 주 중반 반등을 시작했고 이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이 예상했던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를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달러 지지 요인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지금 1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중국을 이탈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무단 반출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NN 블룸버그는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 연구를 인용해서 지난 1년간 중국에서 암호화폐로 빠져나간 자금이 약 500억 달러, 하나로 59조 원의 규모에 이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외 자금 유출 제한 규정을 우회한 것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민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자금을 5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서 중국 자산가들은 해외에 유령 회사를 두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는 자산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체이널리시스는 특히 테더와 같이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손실 위험이 없고 원하는 법정화폐로 대규모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에 사용되기 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유출 자금 중 180억 달러 이상이 테더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고 있고 테더는 해당 지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3%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사인 이 프리미티브 벤처스 창립 파트너인 도비와는 중국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정부 금지 조치 후에 이들 중 다수는 테더 도매업자가 돼서 중국 대규모 장외 시장에 테더를 제공했고
해당 OTC 거래자들은 이를 일반 대중화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테더는 중국인들에게 미 달러의 대안이 됐다면서 해외에 있는 다수의 중국 기업과 매장에서도 테더 결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더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로 유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유출을 시도하는 것 같고요. 자, 중국의 호난성 민간 업체와 지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소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호난성이 이 지역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인 컴플럭스 이 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컴플럭스는 호난성 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 블록체인 인프라 연구 개발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컴플럭스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유기농 농산물 추적 등 이 공공부문과 민간 산업의 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후난성은 이 컴플럭스와 협력해서 블록체인 인프라 응용 핵심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인데 연구소는 호난대학 내에 설치되며 지역 이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사를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